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아주 특별한 차죠.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가 바로 현대차 제네시스인데요. 그 제네시스가 어느새 연식 변경까지 됐다고 합니다. 연식 변경이 된 제네시스, 그리고 3.8L 모델 중에서 최상위 옵션인 파이니스트 옵션을 갖춘 제네시스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지, 신기사. 네,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 비행기까지 가세요. 안전벨트 컬러 보세요. 안전벨트 이제 더 이상 안전벨트는 막연히 검정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마음에 들지만 이 앞좌석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꽤 마음에 드네요. 아늑한 공간을 원한다면 이렇게 선바이저를 올리고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아늑해. 이게 어느 정도 빛을 좀 차단해 주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밖에서 또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쉐이드는 뭐 사장님이 타는 차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뒷좌석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꼭 필요한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앞에서만 조작할 수 있고 뒤에선 조작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신기사, 파노라마 선루프 쉐이드 좀 닫아주지. 네, 뭐 이렇게 기사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파노라마 선루프의 그 감촉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헝겊이겠죠? 아마 진짜 스웨이드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도 아주 잘 살리고 있고, 이 통일성 같은 것도 잘 해놨어요. 오,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보통 수입차 같으면 진짜 통풍인데 이 차는 냉풍이에요. 그러니까 국산차들은 통풍 시트가 아니라 냉풍 시트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너무 차가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여기는 지금 화면도 있어요. 난 화면 있는 차는 진짜 간만에 타네. 터치가 안 되는 건 조금 아쉬워요. 주식 많이 올랐나 볼까 뭐 이러면서 딱 이제 DMB도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블루투스 오디오도 듣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다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띡 이러고서 목적지 설정하면 이제 신기사 여기로 가지, 알아서 기사하고 별로 얘기할 필요 없이 알아서 기사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USB 꽂는 데도 있어요. 12V 시거잭도 있고요. 괜찮은데? 이 차의 가격이 7,500만원 정도 돼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가겠죠.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가 품질 수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뒷좌석에 앉으니까 편안해지고 느긋해지고 왠지 사장님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 서브우퍼가 없지만 섬세한 부분은 정말 섬세합니다. 이 렉시콘 오디오가 섬세한 부분은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약간 딱딱한 느낌이긴 한데요, 약간 딱딱한 느낌을 요즘은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정도의 딱딱함, 이 부드러움과 딱딱함의 어떤 중간 정도 위치인데, 이거 아주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독일차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정도, 딱 독일차 정도로 딱딱하진 않지만 요즘 독일차는 또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았을 때의 느낌도 이 정도라면 뭐 대만족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또 뒤로 밀어줘? 좋은데?
네, 이 차가 바로 저희가 1년 반 동안 운행했던 제네시스인데요. 제네시스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구입했던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탄 사람이기도 하겠죠. 오래 타기도 했고요. 뭐 짧은 거리 시내 주행을 위주로 했지만 3만 킬로 넘게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이 있었어요.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쪽으로 돌릴 때가 조금씩 달랐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돌렸을 때 뭔가 탁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미세하게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달랐어요. 달랐던 게 실제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쪽으로 돌릴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가 통통통 튀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MDPS 전체를, 이 조향장치 시스템 전체를 갈아서 새로운 것으로 장착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은 내구성이었는데 1년 반 동안 운행하면서 이 차의 내구성만큼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고 드라이빙 느낌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제네시스입니다. 저희 제네시스하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똑같죠.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저희 제네시스는 사실 지금 저렇게 저 색깔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 색깔이었거든요. 이 색깔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3.3, 이 차는 3.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에서도 차이가 있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 시동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정말 마치 전기차를 시동 건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추돌 방지를 위한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그릴이 쇠로 되어 있는 그릴을 통과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큰 넓은 레이더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더 발생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장치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제네시스는 워낙이 잘 만든 디자인이고, 이 앞부분의 보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요. 보닛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승객 객석이 약간 뒤쪽으로 몰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약간 뒤쪽으로 몰려 있어서 흔히 쇼데크 롱노즈 쇼데크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구성을 갖고 있죠. 프로포션이 스포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쿠스 같은 차하고 비교해 보면 에쿠스는 뭔가 중앙에 승객이 있는 느낌인데 승객이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쇼테크라는 건 이 트렁크 부분을 말하는데요.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리고 보닛이 굉장히 긴 그런 쿠페형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달릴 것만 같은 그런 외관이에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의 특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이제 스토킹 유모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큰 용량의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중에서도 오른쪽에 장착해서 차가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차는 확실히 우리 차 스포츠 세단 맞거든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동을 저희가 걸고 있거든요. 지금 걸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진동은 없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고, 손을 대봐도 엔진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엔진이에요. 이 V6 엔진, 현대차가 만든 이 V6 엔진이 정말 이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성을 극대화시킨 엔진입니다. 이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다 보니까 이런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루미늄 주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보통은 철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데, 철판이라는 것은 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주조로 이렇게 모양을 떠서 이렇게 보다 가볍고 보다 강하게 이렇게 서스펜션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보닛도 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닛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차를 조금만 더 가볍게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네시스는 무겁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을 텐데요. 타이어는 지금 그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9인치 타이어예요. 게다가 독일제 타이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독일 타이어가 뭐 월등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독일 타이어를 이용한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놔둬도 알아서 닫아요. 이런 거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 쿵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어르신 계신데 이렇게 두 손으로 살짝 이렇게 닫아주는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뒷좌석 넓이는 뭐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문제는 이렇게 앞에 무릎 앞에 공간이 이렇게 넓은 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슉
뒷좌석을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김기사 운전하게 뭐 이러면서 뭐 앞을 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블루링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내준 시승차는 차량 진단 이런 것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설정이 필요합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서비스 센터가 어디냐고. 지금 제네시스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블루링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차량 블루링크 서비스를 처음 설정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서 머리를 똘똘 뭉쳐서 한 게 일주일이에요. 자동차의 커넥티비티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떤 기능인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쓸 수만 있다면 다 쓸 거예요. 쉽게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아주 쉽게. 램프가 이렇게 직접 조명은 있는데 이 룸 조명이 없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니까 아마 룸 조명을 장착할 위치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은데 룸 조명이 여기 어디쯤에 그래도 작게나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 차급에서는 보통 이제 에어컨 토출구가 이쪽 하나 있어서는 안 되고 2개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좀 뒷좌석이 확실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진 않네요. 조금 더 토출구 하나만 더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와,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다는 게 굉장히 올드한 고급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새로운 느낌의 고급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 굉장히 최신의 이미지로 실내가 꾸며져 있습니다. 이 파이프도 이거 고급차에서 이용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파이프도 굉장히 독특하다, 굉장히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정말 이제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다 달려 있어요. 크루즈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직접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키고 속도를 세팅을 합니다. 속도가 뭐 80km 이렇게 작동을 해 놓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될 뿐 아니라 핸들도 돌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발을 다 떼고 두 손을 다 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네, 핸들을 잡으라고 하네요. 핸들 한번 잡아, 그러고 나서 또 떼, 그러고 나서 계속 가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도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앞차가 빨리 가면 빨리 쫓아가는 거죠. 앞차가 느리게 가면 느리게 쫓아가고요. 섬세함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차선 한가운데로 가지 않고 살짝 치우칩니다. 자동적으로 핸들을 꺾어주는데 치우쳐가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운데로 좀 정확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 멀리 있을 때부터 조금씩 감속을 시켜서 정지까지 부드럽게 감속이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이 차는 조금 앞차와 가까워질 때까지 너무 가속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정지를 해서 탄 사람이 모두 울컥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랜저, 제네시스, 소나타에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불안해요. 제네시스 카드키 같은 경우는 시동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네시스 카드키는 아이폰하고 겹쳐지면 아이폰이 뭔가 방해를 하는지, 제네시스가 뭔가 아이폰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어쨌든 카드키가 동작하지 않게 돼요.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벅스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USB를 꽂으면 아이팟을 읽는다고 하면서 블루투스를 플레이할 수가 없게 돼요. 케이블을 꽂고 나면 아이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블루투스 폰을 연결하면 당연히 블루투스부터 돼야 되는데 블루투스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블루투스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 LG전자가 헤드 유닛하고 뭐 이 렉시콘 오디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LG전자가 아마 자기의 폰에선 잘 동작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선 동작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제네시스의 JBL 버전이 있고 제네시스의 렉시콘 버전이 있어요. 렉시콘 버전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JBL 버전에서는 잘 돼요. JBL 버전은 모비스가 만들고 렉시콘 버전은 LG가 만들어요. 여기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어요. 자,
다음 안내까지 천천히 전진하십시오. 이 정도면 주차할 수 있겠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렇지. 후진 기어를 넣고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아, 옆차에 바짝 붙여주는군요. 이 한국적인 그런 주차를 해주네요. 주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이 두 칸 있어도 한 칸 쪽에 잘 주차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네요. 달려보기 전에는 제네시스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겠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동시에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제동하는 AEB라는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이머전시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인데, 이머전시 브레이크는 볼보에서 예전에 갑자기 뭐 사람이 등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이 차에도 장착이 된 거죠. 현대차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고속주행도 꽤 괜찮네요. 그런데 그 엔진 힘이 조금 딸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3.8L 엔진이 약간 최고 출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 굉장히 힘들게 지금 달리고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을 운전자한테 준다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고속에서의 이 핸들 안정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꽤 무거워져요. 꽤 무거워져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핸들의 직진성도 정말 많이 향상됐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직진성이 좋고요. 보타를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에는 또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8단으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보면 1500rp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00km로 1500rpm으로 가니까 차가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거죠. 정속에 있어서의 정숙함은 정말 이 차를 따를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가 만든 8단 변속기는 정말 이 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변속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스펜션도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라면 두고두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서스펜션 강도예요. 코너에서는 사실 이 부드러운 차체 때문에 어느 정도 쏠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운전 취향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라도 저는 약간 조금만 더 단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라도 너무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네시스의 운동 능력입니다. 운동 성능은, 제네시스 운동 성능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뭐 조금 더 우수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우수한 차는 없죠. 세단 중에는 거의 최고입니다. 이 핸들의 조향 감각도 대단하고, 이 사륜구동이 받쳐주는 이 느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훌륭해요.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이 이 차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죠. BMW X드라이브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뭔가 좀 베낀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현대차는 자체 개발인 H트랙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완전히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부품을 보면 마그나라고 부품에 새겨져 있어요. 아주 큼직하게요. 마그나라고 새겨져 있는데 현대차 자체 기술이다.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줄 수밖에 요. 이 차의 사륜구동은 험로를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겁니다. 차가 코너링을 할 때, 코너링하는 그 토크 배분을 양쪽으로 앞뒤로 잘 해서 차의 요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거죠. 차가 옆으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사륜구동을 채택하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까지 잘 보여주고, 한글로 또 나가야 될 표지판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니까 굉장히 좀 원하는 목적지를 못 찾을 가능성,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잘못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줄여가면서 5m, 100m 전에, 50m 전에, 10m 전에 꺾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0%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비게이션 치라도 이걸 봐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저 그래프를 본다면 아마 실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은 아주 유별나게 계속 그 경보를 하죠. 너무 계속 경보를 하기 때문에 끄게 됩니다. 이거를 켜고서는 도대체가 운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에 차 있는 경우에 머리부터 집어넣는 게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운전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삐삐삐삐 한다면 그 기능을 켤 수가 없어요. 끄게 돼요. 근데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기능은 진동으로만 알려줘도 괜찮잖아요. 진동으로만 알려줘도 야, 거기 차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짜증이 나죠. 음성인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음성인식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삐 소리 후에 말씀해주세요. 목적지 설정.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목적지 설정. 잘 못 아니, 이게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5개인데.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아니, 이 5개 중에서 이거 못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 네. 삐 소리 후에 말씀해주세요. 목적지 설정. 서울 특별 시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드디어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요. 6명이면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6명이 어떻게 요요 일을 하면 이렇게 되냐? 정말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 일단 이정하면 역삼 레미안. 이정하면 잘 못 들었습니다. 진짜. 삐 소리 후에 조용한 환경에서 조용한 환경은, 야, 네가 에어컨을 이렇게 켰잖아. 오토 하니까 네가 시끄럽게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에어컨을 조용하게 시켜야지. 역삼 레미안. 냉난방기가 3개 켜져 있는 경우, 네가 냉난방기를 네가 끄면 되잖아. 다시 처음부터야. 진짜 장난하세요? 네, 안내를 원하시면 안 한다고. 조용히 해. 제가 사용해본 모든 음성인식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음성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도 너무 발상 자체도 틀렸어요. 음성인식을 누르면 많은 것들을 화면을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음성인식을 누르고 결국에 화면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기능들은 음성인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말로 했으면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하고, 이런 식의 것을 앞 유리를 본 상태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음성인식은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화면을 봐야 되고, 여기 화면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음성인식인데, 그런 면에서 이건 낙제점입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요, 이렇게 앞부분만 볼래, 뭐 왼쪽 앞만 볼래, 뭐 오른쪽 이 주차된 부분을 주차할 때 볼래, 처음 주차하는 곳이나 이런 데 가서 주차하다 보면 정말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자기가 주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짝 주차할 수가 있게 돼요. 연석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삐 소리 나는데도 후진하는 그런 강심장은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바짝, 마치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3.8을 시승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자동차의 끝판왕, 어디까지 도대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나라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기술력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의 품질 수준, 그리고 기술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라는 점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제네시스를 시승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자동차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자동차고요. 정말 만족감이 높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오랫동안 몰아봤던 결과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기술력도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